불면증뿐만 아니라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수면의원의 홍일희 원장입니다. 수면장애라고 하면 잠을 못 자는 불면증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수면장애의 큰 영역입니다. 요즘 학생들을 보면 잠과의 전쟁 중인 것 같습니다. 적게 자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본인이 감당 못하고 낮에 졸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낮에 조는 가장 많은 원인은 적게 자는 것입니다. 충분히 잠을 잔 것 같은데 자도 졸리고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졸음이 쏟아지는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낮에 졸린 증상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고 치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낮에 졸리는 현상, 주간 졸림증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밤잠이 부족해서 졸린 경우로 여기에는 잠을 적게 자는 경우, 잠자는 시간과 생체 리듬이 맞지 않는 경우 및 개인의 잠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둘째, 밤의 질이 나쁜 경우로 수면 환경이 안 좋거나 수면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로, 낮에 깨어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로 기면병이나 과다수면증 등이 포함됩니다. 잠이 부족해서 졸린 경우 중 잠을 적게 자서 졸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수면 시간이 적을 때를 말합니다. 밤잠을 2시간 혹은 3시간만 자게 되면 낮에 졸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시험을 준비할 때나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육체적으로 회복되지 못해 낮 시간에 졸림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잠이 부족해서 낮에 졸린 경우 중 잠자는 시간과 생체 리듬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주간 졸림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시차가 생겨 밤에 잠을 자도 낮에 졸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시기에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패턴으로 가게 되죠.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게 되면 생체 리듬이 그에 맞춰 바뀌게 됩니다. 반면 이렇게 맞추어진 생체 리듬이 실제 내가 잠을 잔 시간과 맞지 않는다면 잠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잠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이 부족해서 졸린 경우 개인에게 필요한 수면의 양을 못 자는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인에게 필요한 수면의 양은 유전적으로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적게 자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끔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충분히 자야 생활할 수 있게끔 태어나는데 요즘 학생들을 보면 적게 자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충분히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 7시간을 자야 되는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4시간을 잔다면 충분히 잤다고 생각할 수 없고 피로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육체적인 피로 때문에 낮에 졸릴 수도 있지만 새벽녘에 렘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 집중력 또는 학습 능력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더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실제 잠자는 양을 못 채우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졸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잠의 질이 나빠서 낮에 졸린 경우도 있습니다. 밤잠의 질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8시간, 10시간 잔다고 하더라도 깊게 자지 못하거나 연속적으로 자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잠자는 환경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잠을 못 자는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깊게 못 자고 연속적으로 못 자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선 긴장감,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감 등이 있는데요. 이 정서적인 혹은 심리적인 문제가 잠을 자꾸 깨게 만들어 밤잠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또한 입을 벌리고 자거나 코를 골거나 코골이, 무호흡증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다리가 불편하거나 근육의 수축 때문에 자는 동안에 다리가 주기적으로 움직여서 수면 장애가 일어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갱년기나 사춘기에 나타나는 호르몬 변화, 또 덥고 춥고 시끄럽고 밝은 수면 환경 때문에 잠의 질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밤잠을 잘 자는데 낮에 깨어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밤잠을 자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낮에 깨어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낮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것은 생체 리듬이 깨어있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몸을 움직일 때 근육 활동이 자극이 전기적으로 척추를 자극해서 뇌를 깨우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극이 부족할 때 졸리게 됩니다. 또 뇌 안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우리 몸을 낮 시간 동안 깨어있게 만들어주는데 그 물질이 부족하게 되면 낮에 깨어있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상을 기면병 또는 과다수면증 같은 여러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도 졸리면 어떤 검사를 해야 할까요? 잠을 충분히 자는데도 불구하고 주간 졸림증이 나타난다면 밤잠의 질이 나쁘지 않은지 수면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수면다운 검사를 통해 무호흡증이나 수면 운동장애 등 밤잠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수면다운 검사 더불어 다중수면 잠복기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다중수면 잠복기 검사는 수면 검사에 이어서 낮 시간에 시행하는 검사로 2시간씩 5번 낮잠을 자면서 뇌파를 분석하는 검사이며 주간 졸림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수면다운 검사와 다중수면 잠복기 검사를 모두 시행할 경우 보통 저녁 9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오후 3시에서 5시 정도까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기면증을 의심할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낮에 주체하기 힘든 졸음이 쏟아지는 경우, 낮에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꾸벅꾸벅 졸고 잠에 빠져 일상적인 업무나 학업의 수행 능력이 감소하고 주변에서 게으른 사람으로 오해받는 등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기면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절하기 힘든 졸음이 생겨나고 졸린 것과 더불어 감정 변화가 올 때 몸에 힘이 빠지거나 잠에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자는 동안에 가위에 눌리거나 잠을 잘 때 환청이나 환각 증상을 경험한다면 기면병을 의심해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보아야 합니다. 기면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기면증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히포크리틴이라고 하는 각성 유발 물질이 부족한 것이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히포크리틴을 분비하는 세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파괴되어 역할을 못하게 되면 기면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면증을 진단받으면 어떤 치료를 하게 될까요? 기면증은 약물 치료가 필요한 병입니다. 여러 가지 메틸페니데이트나 프로비질, 누비질, 와킥스 등 사용합니다. 탄력 발작이 있을 때에는 항우울제중, 이펙사 등을 사용합니다. 약물 치료와 더불어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서 낮에 활동이 증가하게 되면 몸에 피로도가 쌓여 밤잠의 질이 좋아지게 되고 낮에 졸린 정도가 조절되기 쉬워집니다. 이는 잠의 선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밤잠을 충분히 확보하고 자는 것이 기면병 환자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 없이 회복될 수 있나요? 히포크리틴을 분비하는 기능이 이미 손상된 것이라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 시간이 지나 호전된다는 느낌을 갖는 경우도 졸린 상황을 이겨내는 데 적응을 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을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매일 지속적으로 먹으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질환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도 졸리고 낮에 쉽게 졸게 된다면 밤잠이 문제가 있든지 낮에 깨어있는 능력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주간 졸림증에는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원인에 따라 전혀 다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조는 사람이 있다면 게으르다거나 의지가 약하다거나 핏자를 주지 말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낮에 깨어있게 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잠을 기원합니다.